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7편 우리 10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우리 10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옥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연일 우리 매스컴에서 한 두 가지 소식이 큰 이슈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가뭄이라고 하는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메르스라고 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이죠. 이 메르스 확산 소식에 연일 큰 이슈로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이 발달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이 메르스 같은 작은 바이러스의 전염에도 속수무책인 우리들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실제 30가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 초에 이것이 조사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가 세계 7위랍니다. 달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세계 7위로 많이 갖고 있고요. 자동차를 작년에 800만 대를 제작해서 230개 국가에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1등부터 6등까지의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모두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소이고요. 작년에 라면 매출고만 2조 원을 올렸고요. 그 중에 1조 원어치를 수출했다고 하네요. 20년 전에는 세계 320번째 기업이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8위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 국산 초음속기 T50 16대를 직접 몰고 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국내 건설 회사들이 외국에서 70조 원의 공사를 따냈고요. 금년에는 90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민의 45%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 평균
3명 중에 1명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역 선박의 43%가 한국산이고요. 삼성전자가 평택에 100조 원을 투자했으며 서울 서초동에는 1조 원짜리 연구센터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세계 1등으로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인천공항도 세계 1등을 연속해서 8, 9년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8년 연속 1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집이 약 8%가 남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반도체 생산 1등 국가이고요. 삼성과 LG 때문에 모토로라, 블랙베리, 노키아, 소니, 파나소닉 같은 아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망했고요. 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발표하기를 우리나라의 IT 기술 또 전자정부 기술이 세계 1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인터넷의 속도, 기술, 보급률이 가장 우수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4월에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가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요. 세계 1등을 한 현대 기아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아는 소나타라든가 제네시스, 스포티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전문기관들은 보도하기를 한국이 2030년도 안에는 세계 제5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을 개발을 했는데요. 전 세계 100여 국에 팔아서 1조 5천억 원어치의 그러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은요, 자동차 타이어를 연간 1억 개를 생산해내는 타이어 3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매출액은요, 연간 3조 원인데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외국인들이 그 중에 350만 명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초코파이를 100개국에 약 5천억 원어치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1등 상품수는 151개라고 해요. 제일 세계 1위로 따지는 어떤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잠수함 생산국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교육용 로봇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항공 서비스 1등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게 연초에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이라고 하는 글로 올라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문맹률이 최저입니다. 세계 최저인데 99.9%가 글자를 다 알고 있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런 국민이면서 나라입니다. 일본을 앞지른 세계 1위 IT 산업을 자랑하고 있고 세계 거대 도시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위가 서울입니다. 서울.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제5위고요. 반도체 생산은 제1위입니다. 핸드폰 생산 제1위, MP3 1위, 조선소 1위, 흡연인구 2위. 좋지 않은 것도 1,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거는 아마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외환보유고가 세계 3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위에서 3위로 올라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2년도 월드컵 세계 4등을 했고요. IQ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홍콩이라고 하는 도시를 제외하고서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가장 세계적으로 좋대요. 세계 무역 규모로는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축구 랭킹이죠. 피파 랭킹으로는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것도 좀 있는데 부정부패는 세계 36위고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는 세계 26위고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좋은 대학이지만 세계 200위라고 합니다. 200등이라고 그러고요.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계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수, 세계에서 정보화가 7번째로 잘 된 나라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소개했지만 인터넷 보급률 1위, 인터넷 이용자 비율 세계 4위, 그 다음에 석유 소비는 세계 6위,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기술 경쟁력은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영향력으로는 세계 19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경제 자유로서는 3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전 세계 국가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개발 인력으로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순위로 따지면 아시아회에서는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회사 54위고요. 현대자동차 98위, 전자부문 8위, SK 119위, LG전자 147위, 삼성생명 263위, 한화 323위, 국민은행 357위, 포스코 361위,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국민의 90%가 자기 나라 국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 IQ가 3자리를 넘는 세계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세계 2위고요. 평균적으로 노는 시간을 또 따져봐도 세계 3위인 잠을 안 자고 놀고 일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율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대수를 비례해 봤을 때는 사고율이 24위라고 합니다. 미국이랑 전쟁이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우리나라를 손꼽고 있습니다.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5개 나라가 뭐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전철을 타면은 노약자 보호석이 있대요. 근데 그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하고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기타를 가장 빨리 치는 사람 5명 중에 몇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 평등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 여성부라고 그러죠. 여성가족부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같을려, 그 성자를 써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남녀 평등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고, 양치질을 3번 하라고 가르치는 유일한 나라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번 하시오, 또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 하시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만 3번씩 하라고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K-팝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세계 각국의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 업계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면서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이 지도에서 중국이라고 표기된 적이 없었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는 우리가 쓰는 한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는 대부분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나바다 운동을 시작한 첫 번째 나라고 IMF를 가장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유럽 통계에서
여러분 여기는 긍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럽 통계에서 세계에서 여자가 가장 이쁜 나라 1등으로 꼽혔대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몇 안 되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무슨 단일 국가야, 단일 민족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단일 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시의 고층 빌딩,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10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미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일본을 무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배짱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 말처럼 외국으로 갈 때는 그 외국의 말을 꼭 공부해가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 각 우수대학에 있어서 1등 자리는 휩쓸고 다니는 머리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10번째 경제, 6번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개발도상국 또는 중진국이라고 하면서 선진국을 본받자라고 말을 하는 언제나 발전적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좀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평소에 알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유럽 통계에서는 아무튼 가장 이쁜 여자가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나라에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중동 감기가 그 감기균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 맥도 못 추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다. 5, 6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62.4mm로 평년 38.7% 수준이고 특히 경기 서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마늘, 양파, 감자 등 봄 작물에 피해가 컸고 모내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22년 만에 최대 가뭄이다. 또 이제까지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손에 꼽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로 강수량이 가장 적은 그런 최악의 가뭄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여러 과학적으로 우수한 지금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앞서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물 부족의 상황을 겪을 거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마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장마는 늦게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장마가 오더라도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지역은 거의 그냥 농민들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비가 언제 나오나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맛있게 먹고 공급받는 그런 여러 채소들이 지금 말라지고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청원경찰서 경목들이 잠깐 그 밖에를 좀 나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었냐면 괴산을 넘어가지고 청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이죠.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속리산 쪽하고 청천 그쪽에 화양동 계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딱 갔는데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웬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냇물 주변에 이렇게 학생들이 막 다니고 있길래 도대체 저 시냇물은 뭐냐 그랬더니 그게 화양동 계곡이라는 거예요. 물이 말라가지고 풍부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뭄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물이 말라있는 상황을 보니까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의 다리. 말은요, 다리로 힘을 자랑합니다. 멀리 달려갈 수 있고 또 오래 달릴 수 있는 것은 말의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의 다리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주,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의 다리가 강하다고 해서 세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로 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좀 보실까요? 시편 147편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65면) 구약 성경 106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놀랍게 발전을 해서 지금 세계 1위, 2위 또는 최소한 세계 10위권,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도 능력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들 가뭄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볼 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재주와 능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